지난주 수요일 오후 65세의 김순자 할머니는 구청 복지과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임대주택 신청서가 들려 있었고 담당 공무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할머니께서는 자격이 안 되십니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셨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에 국민연금 80만 원이 전부인데 이게 기준 초과라니 말입니다. 공무원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된 예금과 자녀 소득을 합치면 기준을 넘는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항변했습니다. 예금은 병원비 모은 거고 자녀는 따로 산다고 실제로 도움을 못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서류상 기준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는 비슷한 나이의 박정수 씨가 임대주택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월세 5만 원이면 천국이라고, 평생 여기서 살 거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박정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나보다 더 가난해 보이진 않는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걸까? 억울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순자 할머니는 옆집 이웃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이웃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임대주택은 진짜 가난한 사람이 못 들어간다고, 서류 잘 꾸미는 사람만 들어간다고, 세상이 원래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임대주택 신청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왜 정작 필요한 사람은 못 들어가고 여유 있어 보이는 사람이 사는지 의아해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임대주택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장, 서류상의 가난. 68세의 최동수 씨는 임대주택에 3년째 살고 있습니다. 월세 7만 원의 깔끔한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어떻게 당첨됐느냐고,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최동수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서류를 잘 준비했다고, 조건에 딱 맞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최동수 씨는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최동수 씨에게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둘 다 직장에 다니고 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부양 관계가 아닙니다. 아들들이 부양 포기 각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동수 씨 명의의 예금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들 명의로 옮겼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최동수 씨가 가난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동수 씨만이 아닙니다. 많은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비슷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합법적으로 하지만 교묘하게 서류를 준비합니다. 63세의 이정희 씨도 그랬습니다. 이정희 씨는 3억 원의 전세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돈이 있으면 임대주택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정희 씨는 전세를 빼고 월세로 옮겼습니다. 3억 원은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증여세를 조금 냈지만 덕분에 서류상 자산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신청했고 당첨되었습니다. 이정희 씨는 지금 월세 10만 원짜리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준 3억 원은 필요할 때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가난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장, 진짜 가난한 사람들. 반면 67세의 한미란 씨는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습하고 어둡고 곰팡이가 피지만 한미란 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미란 씨는 왜 떨어졌을까요? 한미란 씨에게는 예금이 조금 있습니다. 평생 모은 2천만 원입니다. 병원비와 장례비로 모아둔 돈입니다. 하지만 이 돈 때문에 자산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한미란 씨는 항의했습니다. 2천만 원으로 무엇을 하느냐고, 집을 살 수도 없고 평생 살 수도 없는데 왜 이것 때문에 임대주택을 못 들어가느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1원이라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한미란 씨는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2천만 원을 쓰거나 숨기거나 아니면 임대주택을 포기하거나 말입니다. 갈등의 시작. 한미란 씨는 고민했습니다. 2천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까? 자녀에게 줄까? 아니면 다른 명의로 옮길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한미란 씨에게는 자녀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을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결국 한미란 씨는 2천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은 포기했습니다. 한미란 씨는 반지하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80만 원 중 절반이 월세로 나갑니다.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한미란 씨는 분노했습니다. 왜 정직한 사람만 손해보나?
왜 꼼수 부리는 사람만 혜택을 받나? 이게 나라냐 하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한미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다들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한 이웃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을 숨기라고, 다른 명의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빼두라고 조언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말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양 포기 각서를 받으라고, 그러면 자녀 소득이 계산 안 된다고 알려줬습니다. 한미란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바보라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한미란 씨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2천만 원을 조카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조카가 보관하고 필요할 때 돌려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한미란 씨가 무일푼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 시스템의 허점. 70세의 정수미 할머니는 이 시스템의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정수미 할머니는 말합니다. 임대주택 제도가 잘못됐다고, 정직한 사람을 벌주는 제도라고 비판합니다. 정수미 할머니는 예를 듭니다. 임대주택 자격은 소득과 자산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소득과 자산은 얼마든지 조작 가능합니다. 명의를 옮기고 서류를 꾸미고 부양관계를 조절하면 됩니다. 반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손해봅니다. 있는 그대로 신고하면 기준을 초과하고 탈락합니다. 정직이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정수미 할머니는 말합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봐야 한다고, 서류가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클라이맥스. 당첨과 탈락의 아이러니. 65세의 송기철 씨와 70세의 윤석진 씨는 친구 사이입니다. 둘 다 임대주택에 신청했습니다. 결과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송기철 씨는 당첨되었습니다. 송기철 씨는 자녀가 있고 자녀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닙니다. 하지만 부양 포기 각서를 받았고 재산도 자녀 명의로 옮겼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저소득층이었습니다. 윤석진 씨는 탈락했습니다. 윤석진 씨는 자녀가 없고 혼자 살며 실제로 가난합니다. 하지만 평생 모은 예금 3천만 원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둘은 만났습니다. 송기철 씨는 미안한 표정으로 당첨 소식을 전했고 윤석진 씨는 억울한 마음을 숨기며 축하했습니다. 윤석진 씨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첨됐느냐고, 비결이 뭐냐고 말입니다. 송기철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류를 잘 준비했다고, 조건에 딱 맞게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윤석진 씨는 씁쓸했습니다. 자신은 정직하게 신청했다가 떨어졌고 친구는 교묘하게 준비해서 당첨되었습니다. 이게 공평한 건가? 이게 맞는 건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장, 임대주택의 현실. 68세의 조영호 씨는 임대주택에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조영호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웃들을 관찰했습니다. 조영호 씨가 발견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지원을 받거나 숨겨둔 재산이 있거나 아니면 서류를 교묘하게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이웃은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고 해외여행을 자주 가며 비싼 차를 몰고 다닙니다. 어떻게 임대주택에 사는지 의문이었지만 알고 보니 모든 재산을 자녀 명의로 옮긴 것입니다. 다른 이웃은 매달 자녀에게서 100만 원 이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부양관예가 아니라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넉넉하게 살지만 임대주택 자격은 유지됩니다. 조영호 씨는 말합니다. 임대주택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고, 서류 잘 꾸미는 사람을 위한 거라고, 제도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비판합니다. 여섯 번째 장, 반지하의 진짜 가난. 한미란 씨는 여전히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난방이 안 되고 습기가 차며 곰팡이가 퍼졌습니다. 한미란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생겼고 관절도 나빠지며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주거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반지하는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한미란 씨는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갈 형편이 안 됩니다. 반지하라도 있는 게 다행입니다. 노숙자가 되지 않은 게 감사할 뿐입니다. 한미란 씨는 생각합니다. 임대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면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나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고 여유 있는 사람들만 사는지 원망스럽습니다. 일곱 번째 장,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72세의 한복순 할머니는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한복순 할머니는 말합니다.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서류가 아니라 실질을 봐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과 자산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생활 수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방문과 조사가 필요합니다.
둘째, 부양 관계를 엄격히 따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부양 포기 각서가 아니라 실제로 부양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재산 은닉을 막아야 합니다. 명의 이전이나 증여를 통한 우회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솔직하게 신고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복순 할머니는 말합니다. 지금 제도는 교묘한 사람만 이득을 본다고 정직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사회는 잘못됐다고 강조합니다. 8번째 장, 당첨된 후의 양심. 송기철 씨는 임대주택에 들어간 후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친구 윤석진 씨가 반지하에서 고생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송기철 씨는 자신이 서류를 조작했다는 걸 압니다. 합법적이었지만 도덕적으로는 떳떳하지 않습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의 기회를 빼앗은 것 같아 미안합니다.